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주제는 미하일 고르바체프와 독일의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은 이동복 전 의원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신 것을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8월 경축사와 지금 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진했던 그 담대한 대북 정책이 상당히 지금 조용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우려가 되는 이동복 전 의원님께서 통일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하는 입장에서 소독이 어떻게 독일 동소독을 합쳐나간 통일을 이루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담은 어떤 글을 저한테 칼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반적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체프와 독일 통일. 1989년 7월 동독인들의 소독으로의 대탈주가 엑소도스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동독의 내부로부터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동독인들의 대탈주와 함께 라이프치히에서 비롯된 동독인들의 공산당 정권에 대한 저항 시위가 동독 전역으로 확대되자 동독의 독재자 호네카 서기장은 소련의 고르바체프 공산당 서기장에게 SOS를 쳤다. 그 당시 동독에는 33만 명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호네카는 고르바체프에게 동독 주둔 소련군을 동원하여 동독인들의 반정부 시위를 진압해 줄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이때 소련의 고르바체프는 글라스노트 개방과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두 기둥으로 하여 서방 세계에서 신사고로 알려진 공산주의 개혁운동을 적극 추진 중이었다는 겁니다. 호네카의 소스 요청에 대한 고르바체프의 회신은 냉혹한 거절이었습니다. 고르바체프는 10월 7일 호네카에게 시간은 지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요컨대 변화를 요구하는 인민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변화를 수용하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고르바체프의 충고를 외면하고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및 헝가리 등 다른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경 봉쇄를 강화하는 것으로 동독인들의 국외 탈출 저지를 시도했던 호네카에게 강요된 다음 수순은 자신의 실각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암으로 와병 중이던 호네카는 10월 18일 공산당 서기장직에서 쫓겨났고 그 자리를 크렌치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독 공산정권의 내파 시계는 호네카의 실각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4일 동버릴렌 알렉산더 광장에서 10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열렸고 그 여파로 11월 7일에는 동독의 슈토프 총리가 실각하고 모드로프가 그 뒤를 이어서 동독의 마지막 총리가 되는가 하면 11월 9일에는 동독 공산당이 예고 없이 베를린 장벽을 스스로 허물고 동독인들의 소독으로의 자유 이동을 허용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고르바체프는 11월 20일 한 동독 시사 월간지와의 회견을 통해 동소독의 통일은 독일인들 내부의 문제라면서 소련은 어떠한 결과이든지 독일인들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화답하여 11월 28일 콜 소독수상이 유럽과 독일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10개 항목의 제안이라는 이름의 독일 통일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콜 수상의 이 통일 방안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 통일 방안에는 하나의 절대적인 선결 조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동독에서 인구 비례에 입각하여 복수정당에 참가하는 자유선거를 통하여
민주적 정부를 수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드로프의 동독 정권은 12월 1일 공산당에게 국가 통치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독 헌법을 개정하고 3일에는 동독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을 해체하는 등의 극약 처방으로 저항을 시도했지만 이 마지막 저항은 라이프치히와 동베를린에서 동독 전역으로 확대된 저항 시위대가 외치는 우리가 국민이다, Wir sind das Volk와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Wir sind ein Volk라는 함성에 함몰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동독은 1990년 3월 28일 콜 서독 수상이 요구한 대로 인구 비례에 의거하여 복수 정당이 참가하는 자유선거를 실시했던 겁니다. 이 선거에서 공산당은 10% 미만의 득표를 하는데 그친 반면 서독의 여당 기독교민주당의 짝퉁인 동독판 기독교 민주당 중심의 우파연합이 80% 가까운 압승을 거두어 디메지에르 변호사를 수상으로 하는 반공 우파 정부가 수립되었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이때의 동독 총선거 이후 독일 통일의 과정은 급행열차의 속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동서양독 간에 곧바로 시작된 통일헌법 협상에는 최대 난제가 있었습니다. 통일 독일이 나토 회원국으로 잔류할 것이냐의 여부였습니다. 고르바초프는 1990년 2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콜 서독 수상과의 회담에서 통일 독일의 나토 잔류를 수용함으로써 독일 통일의 마지막 난제가 극적으로 타결됩니다. 이로써 독일 통일은 동독의 6개주가 서독에 합류하는 비흡수 통일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서독의 콜 정부가 동독에 주둔하던 33만 명의 소련군 철수 비용으로 무려 150억 서독 마르크를 지불하는 등 통 큰 결단을 한 것은 고르바체프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던 겁니다. 지난 8월 30일 고르바체프가 91살로 영면했다는 소식에 접한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동서독 출신을 가림없이 고르바체프가 아니었더라면 독일 통일은 불가능했다며 독일 통일의 1등 공신은 고르바체프라고 고르바체프의 공덕을 기리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1954년 동독 태생 여성으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통일 독일의 수상이었던 메르켈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1989년 우리는 모두 소련군의 탱크가 다시 거리로 나와서 유혈극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회상하면서 그러나 고르바체프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으며 나는 이때의 기억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수리했다고 합니다. 자, 독일 통일에 대한 이동복 전 의원님의 칼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